제3장의 양도소득세 이쪽으로 지금 들어갈 건데, 자, 우리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죠. 자, 보세요. 자,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누가 내야 돼요? 개인이 내야죠. 그것도 법률에 의해서 열거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건설업자나 매매업자는 제외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그랬을 때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건 아니에요. 일부는 비과세로 빠지고 일부는 세금 계산해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 전체적인 내용인데, 자, 오늘은 일단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산을 팔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그때 양도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까지를 이야기합니까? 요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는 물건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서 열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외우세요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그 물건을 판단할 때는 당연히 무슨 현황에 의해서 판단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52페이지에 보시면 한 장 더 넘겨서 152페이지에 자, 제2절에 과세대상물에서 쭉 나와 있죠. 네. 자, 요 과세대상물 암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저는 부부기신주파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부부기신주파.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파생상품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이걸 팔았을 때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뭐다? 양도소득세다.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자만 따서 뭐라고요? 부부기신주파,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 됐나요? 자, 그 중에 신탁수익권이나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그냥 타이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뭔 내용인지 모르셔도 돼요. 참고로 주식하고 파생상품은 이번에 그동안에 지금 이야기가 쭉 나와 있듯이 원래 양도소득세에서 빠지기로 했어요. 빠져서 무슨 세금이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무슨 세금이에요? 금투세. 금투세가 뭔지는 아세요? 금융투자소득세예요.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라는 세금을 하나 만들어서 따로 규정을 만들려고 했어요. 따로 규정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행 소득세가 종류가 몇 개가 있었어요? 몇 개가 있어요? 3개예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3개죠? 소득의 종류가 8개고 소득세는 3개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금투세를 만들려고 했다가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안 만들겠다. 네.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금투세라는 세금이 없어지는 거지 이 규정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걸 빼서 양도소득세에서 빼서 금투세로 만들려다가 이게 지금 철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양도소득세 그대로 남아있을 거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안 나와요. 대신 요 3가지는 여러분들께서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부부기까지는요. 자, 그러면 일단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물건을 팔아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낼까 안 낼까? 나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에 없는 걸 팔아가지고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지 다른 소득세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기타 자산이 있는데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뭐 지상권, 전세권 등등등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회원권이나 영업권이나 이축권 등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미술품이나 골동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팔면은 소득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내는데 그러한 소득들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이 기타 소득에 들어가요. 기타 소득. 그래서 무슨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느냐면 종합소득세를 내요. 만약에 자동차를 팔았어요. 자동차를 팔았는데 대부분은 자동차를 팔면은 처음에 취득했던 금액보다는요 낮게 팔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게 정말 골동품에 해당하는 자동차더라. 그랬을 때 요게 값어치가 좀 있는 자동차였다. 그러면은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겠죠.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없어요. 자동차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동차가 골동품으로 규정이 돼버리면 그때는 과세가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요한 건 그게 양도소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양도소득에는 부부귀신 주파가 들어가는 것 뿐이고 부부귀신 주파에 해당하지 않는 걸 팔더라도 세금은 나올 수는 있다. 다른 세금은 나올 수는 있다. 그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부동산을 양도해서 나오는 소득은 무조건 양도소득입니다. 이때 부동산이란 뭘 이야기하느냐면 토지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했을 때도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습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올해 시험지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지상권, 전세권은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용익물권이라는 거예요. 민법에서 여러분들 물권법 배우셨죠? 그죠? 거기에 용익물권이 용익물권 무슨 말이에요? 사용, 즉 이용해서 그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용해서. 자, 근데 우리 용익물권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앞자만 따서 어떻게 외워요? 지지전이라고 외우죠? 그중에 양도소득세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지역권은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참고로 지역권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기타 소득에 들어가요. 지역권은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종합소득세를 내고 기타 소득에 들어가니까.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용익물권 중에서는 딱 2개만 과세된다. 뭐하고 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물건을 팔아서 내는 세금이에요.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면 내는 세금인데 부동산을 당연히 부동산을 팔아서 나오는 세금은 양도소득입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처럼 물건 취급을 받는 권리 이걸 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팔아도 내는 세금이에요. 그중에서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한해서는 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예요. 부동산 임차권을 양도했다. 자,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은 뭐에 대한 권리예요? 여러분들 채권이 뭐예요? 응? 물권이 뭐예요? 물권이. 안 배웠어요? 물권이 뭡니까?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럼 채권은요?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이니까 물건 취급이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는 물건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기타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는데 채권이 물권화가 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등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이 만약에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물권으로 봐서 무슨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느냐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네요. 자, 부동산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려면 물권화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뭘 하도록 돼 있다? 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원래 채권은 등기가 안 돼요. 채권은 등기가 안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나중에 민법 시간에 배우시면 아시겠지만은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면 뭐하고 똑같아지냐면 전세권하고 동일한 효과를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권으로 봐서 물권의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지상권 전세권 앞에는 등기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을까요? 지상권 전세권 앞에는 등기라는 말이 없죠? 왜 없을까? 원래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물권은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물권인 거예요. 물권이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물권인 게 아니고 물권이니까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말하면 등기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권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집어서 말하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왜 등기라는 말을 안 썼을까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등기라는 걸 왜 하는지는 아세요? 물권에서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웠다며요, 물권법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꼭 물어보면, 네. 자, 우리가, 여러분들 민법은 뭘 가리키는 과목이냐면, 글자 그대로 백성민자예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싸워서 이기라고 알려주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러면, 자,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요, 총이에요. 그 총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서는 등기예요.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해서 뭐라고 해요? 대항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대항력.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당신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권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분쟁이 붙었을 때 이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를 장착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반드시 등기를 하고 나가셔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요? 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어 놓은 거고 누구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총을 들고 나가든 총을 안 들고 나가든 관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가 되어 있어서 안 쓴 게 아니고 등기를 하든 안 하든 쉽게 말하면 대항력을 갖추든 안 갖추든 당신 마음입니다. 그건.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겠습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물권인 게 아니에요. 원래 태생 자체가 물권인 거예요. 물권이고 거기에 등기를 해버리면 대항력을 갖추는 거고 등기를 안 하면 대항력 없는 그냥 물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양도는 물권의 양도로 보는 거예요. 등기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하거든요. 즉 앞에 등기다 미등기다 이런 말을 안 쓰는 이유가 그런 거 신경 안 쓰겠습니다. 등기든 미등기든 상관없이 지상권 전세권 양도는요 그냥 무조건 무슨 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으로 보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자, 토지건물도 마찬가지예요. 토지건물은 그 자체가 물건이잖아요. 등기를 해야 물건인 게 아니죠. 안 해도 물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건물 앞에도요 등기라는 글자를 안 써도 됩니다. 왜? 등기든 미등기든 상관없으니까.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요 채권이고 등기를 하면 변해요. 물권으로. 그래서 물권 상태에서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반드시 무슨 글자를 써줘야 돼요? 등기자를 꼭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지금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 중에서요
여기까지만 등기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뭐 토지 상환채권, 회원권, 영업권, 이주권 이런 것들 있죠? 여기는 등기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래요. 여기는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등기라는 글자를 쓸 수가 없는 거고 할 수가 없는 물건들이니까, 권리들이니까 여기는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고, 근데 안 썼다? 그 말은요, 등기든 미등기든 상관없다. 단 부동산 임차권만큼은 등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 채권이냐 물권이냐로 바뀌기 때문에 물권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만 양도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글자가 따라 나와야 된다? 등기자가 따라 나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처럼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네. 거기에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뭔지 아시죠? 모르는 거 있어요 혹시?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입주권 중에 모르는 거 없죠?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이 있고 주택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요.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그냥 채권이 아니에요.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토지나 주택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토지나 주택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부동산으로 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분양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10억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러면 10%인 계약금만 걸어요. 1억만. 그리고 거기에 피 붙여가지고 다시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권리가 부동산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권리 상태가, 자, 분양권이 부동산이 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잔금 치를 때예요.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무슨 상태예요? 권리 상태라고요. 권리. 그러니까 항상 기억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되냐면, 자, 계약을 체결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르잖아요. 그죠?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여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예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 여기서부터가 뭐예요? 부동산인 거고. 그러니까 이 전에 팔면 무슨 상태로 파는 거예요? 권리 상태로 파는 거고, 이때 팔면 무슨 상태로 파는 거고, 부동산 상태로 파는 거고. 상관없다. 이때 팔든 이때 팔든 그게 뭐랑 관련된 거라면, 부동산과 관련된 거라면 전부 다 과세하겠습니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 파는 것들이 전부 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그렇잖아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뭔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했다. 아직 뭐 하지 않았다.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전부 다 권리 상태에서 양도하는 거죠. 그거 다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이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아니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느냐? 회원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해서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원제 회원권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골프 회원권이겠죠. 그죠? 그래서 골프 회원권을 팔게 되면은 양도소득세 내는 거예요. 골프 회원권뿐만 아니라 뭐 승마 회원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 제일 비싼 게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네? 얼마요? 10억? 몇십억? 몇십억이요? 네. 30억? 그래요. 그 정도 해요. 한 20억에서 30억 사이 합니다.
제일 비싼 게.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프리미엄이 계속 붙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0억씩 주고 우리가 회원권을 사는 이유가 있죠. 골프 회원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20억씩이나 주고 사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그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그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회원권을 가진 사람들만. 그 사람들하고 골프를 치게 되면은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 정보가 200억, 300억짜리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그 워런 버핏 아시잖아요.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30분, 1시간 정도 점심시간 갖기 위해서 쓰는 돈이요. 나는 당신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쓰는 돈이 1억인가 2억인가 돼요. 왜? 그 사람하고 그 테이블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미래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그 정보 자체가 몇백억짜리 정보거든요. 세상에 안 나와 있는 정보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회원권을 필요로 할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당연히 그걸 수요가 많게 되면 가격은 붙게 돼 있죠. 그래서 회원권을 양도를 하게 되면 이건 그냥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것처럼 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내용, 영업권하고 이축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업권이 뭔지 아세요? 영업권. 글자 그대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예요. 실무에서는 뭘 영업권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권리금입니다. 권리금. 자, 문제는 뭐냐면 권리금을 팔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권리금을 팔 수 있는 사람. 권리금은 누가 팔아요? 아니, 실무에서 권리금은 누가 파냐고요? 임차인이 팔잖아요. 임차인이. 그러면 임차인이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 권리금 1억 주고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 임차인에게 넘길 때 1억 2천 받고 넘겼다. 그럼 2천만 원 이익이 생긴 거죠. 그죠? 그거 뭔만 넘기는 거예요? 권리금만 넘긴 거예요. 권리금만. 단순한 권리만 넘긴 거죠? 그래서 영업권을 단독으로 팔면 그때는 무슨 소득으로 보느냐면 기타 소득으로 봐요. 근데 또 한 사람 있어요. 권리금을 팔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임차인 말고 한 사람 더 있잖아요. 임대인, 건물주. 자,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나서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물을 타인에게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건물값만 받고 팔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쌓여있는 권리금까지 같이 받고 팔 수도 있어요.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물주라면 권리금까지 받고 팔 거예요? 그냥 팔 거예요? 받고 팔겠죠? 그러면 그 권리금을 따로 표시할까요? 그냥 건물가에게 넣어서 팔까요? 따로 팔아요? 넣어서 팔겠죠? 그래서 뭐랑 같이 팔면?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를 하면 영업권을 함께 양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의 일부로 봐요. 부동산의 일부로. 그래서 이때는 그냥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건물주가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 임차인이 그냥 팔았다. 그러면 기타소득. 이해되셨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물주가 판다고 하더라도 토지 건물하고 같이 판다고 하더라도 분리해서 따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분리해서 계산을 했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기타소득이에요. 그래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려면 무조건 뭐랑 같이 팔아야 된다. 토지 건물과 함께 팔아야 되고 만약에 토지 건물과 분리해서 판다거나 아니면 영업권만 단독으로 거래를 했다? 그때는 기타소득입니다. 그 다음에 이축권이 뭔지는 아시겠어요? 이축권이 뭐예요? 네? 재건축, 재개발은 아니고요. 이축권. 그래요. 옮겨서 새로 건축하는 권리. 네.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는 아십니까?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곳이 있죠. 개발 제한구역에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누구일까요? 원주민들이에요. 원래 거기에 살던 주민들. 그분들한테는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축권이에요.
그러면 외지인이 요 개발 제한구역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커피숍을 하고 싶다. 뭐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원주민들한테 뭘 사야 돼요? 이주권을 사서 지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주권은 영업권하고는 달라요. 영업권하고는 달리 이주권은 분리해서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반드시 뭐랑 같이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얘랑 함께 팔 수밖에 없어요. 이주권은요. 무조건. 다만 그래서 이주권 이주권을 원래 팔면 항상 앞에는 토지 건물과 함께라는 단서가 무조건 붙어요. 영업권은 토지 건물과 함께라는 단서가 붙을 수도 있고 그냥 영업권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주권은 무조건 같이 팝니다.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다만 이것도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주느냐면 이주권하고 부동산 가격이 합쳐지면 합쳐서 양도소득세를 내면 세금이 어때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누진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양도소득세가. 그렇잖아요. 근데 영업권 권리금 자체를 만약에 토지 건물하고 분리해서 팔게 되면은 영업권은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니까 영업권은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고 부동산은요 양도소득세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액이 분산되니까 그만큼 세금 부담이 어떻게 돼요? 낮아질 수 있죠? 근데 이주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주권도 그렇게 똑같이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 네가 만약에 하고 싶으면 별도로 신고서 작성해 라고 돼 있어요. 할 수 있게끔. 자, 팔 때는 무조건 어떻게 파는데? 토지 건물과 함께 파는데 신고서를 2장을 쓰는 거예요. 토지 건물적 신고서하고 이주권 신고서하고 따로 평가를 해서. 그러면 이주권을 분리해서 판 것처럼 봐요. 그때는 이주권은 기타 소득에 들어가요. 양도소득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34회 때도 출제됐었고 35회 때도 출제됐었고 2년 연속 출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다라고 돼 있고 또 한 번은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이주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를 했다. 이주권은 양도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주권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주권은요? 양도소득이다. 그렇게 가셔야죠.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나왔었고 그러니까 양도소득에 들어가야 되고 작년에는 별도로 평가해서 신고했다고 나왔으니까 양도소득이 아닌 거고. 그래서 작년 올해 34회 35회 둘 다 요 과세대상 문제가 다 나왔어요. 둘 다. 그래서 늘 나오는 문제가 지역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어떤 경우에 과세되느냐 등기된 경우에만 과세된다 이 문제. 그 다음에 영업권하고 이주권 문제. 요건 무조건 들어가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일단 첫 번째 부, 기, 신, 주, 파 6개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신탁수익권, 주식, 파생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용익물권, 지지전이 들어간다. 그 중에 뭐는 제외한다? 지역권은 제외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한해서만 과세되며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세 번째, 부동산 임차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려면 반드시 등기된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된다. 됐나요? 다음에 네 번째, 영업권이나 이주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되려면 토지 건물과 함께 양도했을 때 한해서다. 만약 영업권이 분리해서 양도가 되거나 별도로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를 하거나 또는 이주권을 별도로 신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반대쪽은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취득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양도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무슨 세금이고 양도소득세고 취득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취득세인데 어떤 물건을 거래를 하면 양쪽 다 세금을 낼까? 쉽게 말하면 이 물건들 중에
취득세하고 중복되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뭐가 있어요? 부동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지상권, 전세권, 취득세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동산 임차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있어요, 없어요? 취득세. 자, 다시 한번 우리 취득세 과세대상 머릿속으로 외워보세요. 어떻게 외웠어요? 취득세 과세대상? 부, 선, 항, 기, 차, 나무, 광, 회. 어업권 안에 양식업권 집어넣고 회. 자, 이 안에 아파트 당첨권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 없죠? 입주권 없잖아요. 그죠? 회원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네요. 영업권 있어요, 없어요? 이축권 있어요, 없어요? 주식, 신탁 없죠? 네. 그래서 이걸 비교를 잘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엔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동산하고 회원권뿐입니다. 이걸 거래하면 양쪽 다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쪽 다. 만약에 선박이다, 항공기다, 기계장비다, 차량이다, 임목이다, 광업권이다, 어업권이다, 양식업권이다, 이런 것들을 거래를 했다. 그러면 파는 쪽은 세금 없다고요. 사는 쪽은요, 취득세 내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분양권이다, 이러한 것들을 거래를 했다. 그러면 파는 쪽은 세금 내야죠? 대신 사는 쪽은 세금 없다고요. 그래서 취득세 과세대상하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쭉 적어놓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어떤 물건을 거래했을 때 양쪽 다 나오고 어떤 물건은 한쪽만 나오는지 정확히 보셔야죠. 그래서 제가 취득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권리 중에서 취득세를 내는 권리는 광어회밖에 없다. 어업권 안에 양식업권 같이 집어넣어서 광어회밖에 없다. 즉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에서만 나와요. 회원권은 양쪽 다 나오고.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양도소득세는 권리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부동산 임차권이다, 입주권이다, 분양권이다,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등등등, 이축권, 영업권 등등등 나오잖아요. 별의별 권리가 다 나오더라도 그건 전부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하고 취득세하고 중복되는 권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원권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섞어서 문제를 내게 되면은 여러분께서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은 안 되더라도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 물건들을,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뭐냐? 부, 기, 신, 주, 파더라. 됐나요? 두 번째, 그러면 이 물건을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그때 양도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야기예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이 양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양도가 무슨 말이에요? 파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파는 건데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소유권 이전 행위라 그래요. 소유권 이전 행위를 양도라 그래요. 아셨어요? 문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유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려면 반드시요 유상으로 이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다 아니다? 아니에요. 무상 이전은 양도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글자 그대로. 양도소득세는 글자 그대로 누구한테?
자, 글자가 들어가죠. 양도소득세요. 누구한테? 글자 그대로 누구한테? 양도자한테. 양도자한테 뭐가 생기면? 소득이 생기면 나오는 세금이라고요. 그러면 양도자한테 소득이 나오려면 물건을 파는 사람이 주기만 해야 돼요? 받아온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받아온 게 있어야 소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이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유상 이전일 때만 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상 이전이면 양도자한테 소득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주기만 했지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소득이 생길까요? 무상 이전은 받은 사람이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는 거죠. 제가 취득세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팔더라. 그랬을 때 보통 파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고 사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요. 취득세인데 양도소득세가 나오려면 글자 그대로 이 사람한테 이익이 생기려면 주기만 해야 된다? 받아온 게 있어야 된다? 받아온 게 있어야 된다고요. 받아온 게. 이렇게 대가가 있는 거래를 무슨 거래라 그래요? 유상거래라 그래요. 그래서 유상거래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근데 만약에 갑이라는 분이 을이라는 분한테 건물을 팔았는데 을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아오지 않더라. 이걸 무슨 거래라 그래요? 무상거래라 그래요. 그러면 양도자한테는 소득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가 없어요. 대신 받은 사람은 받았으니까 무슨 세금은 내야 돼요? 취득세는 내야 되는 거고 이 결과 누가 이득을 봐요? 그래요. 을이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 이 사람이 이득을 보니까. 아시겠죠? 그 소득세를 세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요. 증여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증여세.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자 거래가 이루어지면 무슨 세금은 무조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취득세 설명드릴 때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란 어떤 취득을 말한다? 모든 취득을 말한다.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뭐다? 취득세다. 그래서 취득세가 기본인 거예요. 어떠한 식으로 취득하든지 간에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 취득세예요. 하지만 양도소득세는요. 어떤 경우에만 발생한다? 유상일 때만 발생한다. 무상일 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가 없다. 왜? 절대로 이쪽에서 소득이 발생할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상거래일 때는 받는 쪽에서 무슨 세금을 내는 거예요?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때 그때 양도란 모든 거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거래만을 말한다? 유상거래. 즉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거래는요. 뭘로 판단하느냐? 사실관계로 판단하는 거예요. 즉 자,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등기 이전이 아직 안 됐어요. 양도에 아니에요. 양도 맞다고요. 그러니까 뭐에 관계없이 소유권 등기에 관계없이 소유권 등기에 관계없이 간단하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취득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파트 분양받을 때 열세 언제 받느냐 그거 생각하시라고요. 등기 이전했을 때 받아요? 아니면은 잔금 치렀을 때 받아요? 그래요. 잔금 치렀을 때 받아요. 문제는 잔금 치렀을 때 등기 이전이 되어 있냐고요?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등기 이전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사실관계로 따지는 거다. 그래서 양도란 뭐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그 자산이 어떻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우리는 양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상이전은 양도다 아니다? 아닙니다. 무상이전은 양도라고 안 하고 상속이나 증여라고 하고 이 글자가 들어가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상속세나 증여세를.
두 번째는 유상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형식상이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는 이전됐어요, 안 됐어요? 됐단 이야기예요. 됐는데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파는 게 아닌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신탁이겠죠. 여러분들 신탁을 하면 신탁의 개념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들 신탁하면 수탁자 명의로 이전 등기 해놔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상으로는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양도가 맞죠? 하지만은 실제 내용상으로는요. 맡기는 거니까 양도가 아닌 거죠. 담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죠. 또는 민법상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거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 시험 문제에서 무상이다, 신탁이다, 담보다 또는 무효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 양도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첫 번째 부부 기신 주파에 들어가야 되는 물건을 두 번째 어떻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했어야 된다. 이때 발생하는 소득을 무슨 소득이라고 한다? 양도소득이라고 하고 이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다 봐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두 번째는 그 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가 과세가 되려면 첫 번째 그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즉 부산항에 기차 타고 가서 나무 아래서 광어에 먹는다 그 물건인지 아닌지, 두 번째 그 행위가 취득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걸 보셔야 된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양도가 되려면 양도 행위가 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유상 이전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유상 이전인 거래는 전부 양도로 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대가의 종류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금전이어도 되고 금전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하여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짜라고 생각이 안 되면, 공짜라는 생각만 안 들면 다 양도예요. 아시겠나요? 두 번째는 강제성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팔았는지 아니면 강제로 팔렸는지 이런 것도 안 따져요. 그냥 유상거래다 라고만 판단되면 전부 다 양도로 봐요. 그래서 양도로 보는 행위는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냥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행위들이 매매, 경매, 공매 또는 우리가 수용이나 교환이나 물납이나 현물 출자나 이러한 것들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보는 행위들이에요? 양도로 보는 행위들이에요. 자, 여기서 모르는 단어 있어요? 위자료하고 부담부증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이거 빼고 여기서 모르는 단어. 현물 출자는 대가가 주식일 때. 그래서 출자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물건 팔고 대가를 금전으로 받아오면 뭐예요? 내가 물건을 팔아요. 건물을 팔고 대가로 돈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그 거래를 매매라 그래요. 매매. 근데 건물을 팔고 대가를 주식으로 받아오거나 지분으로 받아오면 현물 출자라 그래요. 현물, 현재 물건으로 출자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주식은 뭘로 사요? 돈 주고 사죠. 그걸 현금 출자라 그래요. 현금 출자. 물건 주고 주식 사면은 현물 출자예요. 또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들, 그래서 전부 다 대가성 있는 행위들이죠. 이러한 행위들이 되면은 다 뭘로 본다? 양도로 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양도로 보는 행위 중에서 몇 가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그 부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